네, 안녕하십니까. 익사이트 30 시청자 여러분, 재무장남자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2024년 12월 5일) 비트코인이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1억 4천 정도가 넘어섰는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친화적인 정책을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2025년도 말에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국가들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로 큰 이익을 거둔 국내 거래소와 해외 코인 거래소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들의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탄생, 즉 2009년 1월 3일에 첫 불록이 한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첫 실물 거래는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구매했죠. 이후 2017년 미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허용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웨일스 뉴포트 거주하는 제임스 하월스라는 분의 얘기인데요. 그는 2013년 실수로 비트코인 8,000개가 저장된 하드드라이브를 폐기했고, 현재 그 가치가 대략 1조 원에 달합니다. 이 영국분은 잃어버린 하드드라이브를 찾기 위해서 영국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지를 발굴하려고 했지만 환경 문제와 비용 등의 이유로 시의회가 허가를 하지 않았고, 그는 이러한 허가를 하지 않은 시의회를 상대로 약 4억 9,500만 파운드, 한화로 8,80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대선에서 압승한 이후 비트코인은 4주 동안에만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은 2024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3위에 오르면서 하루에 30% 이상 폭등했고, 한 달간 300% 이상 상승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도지코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따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이 도지코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출범하면서 이 화폐는 2주 동안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주식회사에서 만든 어플이고요. 이 두나무의 별도 재무제표를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누적 실적 9,616억 원의 매출과 6,16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이를 연 환산 시 2024년 실적은 매출 1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8,2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공시한 재무제표에는요, 그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개수와 그 다음에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17만 6,650개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다만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같은 회원들이 위탁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의 소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만큼 암호화폐 수량이 정기 말과 대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업비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코인 매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사업 부문을 보면요, 거래 플랫폼, 즉 거래 수수료에 따른 매출과 그리고 기타 서비스 매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매출의 98%가 플랫폼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업비트, 즉 두나무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바이버라는 회사에 이 두나무가 출자를 하게 되었는데 2024년 5월과 2024년 7월에 각각 유상증자로 40억, 10억 원, 총 50억 원의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버라는 플랫폼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중고 시계 거래 플랫폼인데요. 롤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의 시계들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제 화폐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가의 시계를 중개하는 회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분 투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되게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두나무 회사를 만든 송치영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7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경제학부를 부전공으로 전공하셨습니다. 자, IT 기업 다날에서 병역 특례로 근무하며 휴대폰 결제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이후 컨설팅 기업 이노무브에서 IT 관련된 수익 모델 발굴에 집중을 하다가 드디어 2012년 두나무를 설립을 했습니다. 2012년 설립 이후 모바일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를 출시하며 금융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로 상장시켰습니다. 자, 2년 전 기준이긴 한데요. 2022년 기준으로 송치영 대표의 자산은 대략 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순위에서 9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급여와 상여를 포함하여 대략 47억 5천만 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업비트 출범 초기 법인 계정을 활용한 주문량 조작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바이낸스의 하루 거래량은 97조 원이고요. 하루의 수수료 수익만 967억 원을 올린 반면 업비트는 하루 거래량 17조, 수익이 대략 하루 수수료 수익이 86억 원에 그쳤습니다. 요즘 가장 대세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 테더는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어 그 코인의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인데요. 홍콩 기반의 회사인 테더 리미티드가 발행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테라 사태, 즉 루나 사태와 꼭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권도영 대표가 만든 테라 USD, UST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 자산 없이 알고리즘만을 이용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코인은 담보 자산이 없어서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탈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루나 코인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나온 US 테더는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의 루나 스테이블 코인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급격한 가치 하락에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더, US 테더는 발행된 코인에 상응하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23년 3분기 기준으로 테더의 총 준비금은 845억 달러이며 이 중 약 85%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US 테더는 발행된 코인의 100%를 초과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US 테더에 대해서 1대1 달러 교환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만 FTX나 루나 사태로 인한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신뢰성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한국의 권도영 대표가 설립한 테라폼 랩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테라와 루나가 있었는데요. 이 테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 했으나 2022년 5월 페그, 즉 기초자산인 달러와 연동된 가치가 깨지면서 그 가치가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연동된 루나의 가치도 거의 0에 수렴하는 폭락을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약 28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권도영 대표는 해외에서 도주하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약 6조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합의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는 서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혹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 그리고 제한된 공급, 외환 규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국내 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낮은 역프리미엄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프리미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외 자산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이라는 이슈 때문에 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갑자기 폭락이 발생한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발생하자 대량의 US 테더, 즉 해외에서 테더 US 달러와 연동된 테더라는 코인이 업비트로 대규모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일 현지 시각으로 2일 로건체인은 X를 통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폭락했다라며 많은 고래들이 바닥 매수를 노리고 대량의 US 테더를 업비트로 이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선언되고 1시간 동안 대략 1억 6,300만 US 테더, 한화 가치로 대략 2,335억 원이 업비트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업비트와 바이낸스 간 가격 차이가 일시적으로 33%까지 벌어졌지만 위와 같은 US 테더의 대량 유입으로 15분 만에 가격이 회복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US 테더는 글로벌 유동성을 빠르게 국내로 전달하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기축통화과도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역프리미엄 33%로 전환되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지만 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과 시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져온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과 큰 손실을 경험하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의 게임 업계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화폐에 투자를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네오이즈 홀딩스,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3분기에만 1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여 보유량을 223개로 늘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불과 2달 만에 약 96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등 다양한 다른 가상화폐 자산에도 투자하며 가상자산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이즈 홀딩스는 위메이드에 비해서 다소 신중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에 75개의 비트코인을 신규로 취득했지만 그 반대로 105개의 코인을 매도하며 총 123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등 다양한 기타 가상자산에도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넷마블은 비교적 소규모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8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취득하며 1비트코인당 대략 9,1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4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언급된 게임사 외에도 엑셈, 펄어비스, T-사이언티픽 등 다수의 게임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12월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라홀딩스가 무려 수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거의 비트코인에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크 셰일러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기업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가장 열정적인 비트코인 옹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들은 빚까지 내가면서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집착하는 걸까요?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배경에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을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마라홀딩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 자, 그런데 이들은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B2라는 건데요. B2란 자신의 자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재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들은 어떻게 B2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을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에만 무려 2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54조 원에 달합니다. 마라홀딩스 역시 매달 5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고 있으며 이렇게 채굴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40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총 약 234억 달러를 투자하며 매입되었으며 평균 매수 가격은 약 5만 8천 달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대략 1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분의 총 가치는 40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투자 원금 대비 약 168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가지고요. 하나로의 이 평가 이익은 24조가량의 평가 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들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대략 2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도 6만 1,000개, 4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도 13,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특히 소규모 국가일수록 더욱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바로 부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은 작은 왕국 부탄은 2019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업의 수입이 줄어들자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은 물을 활용해서 풍부한 수력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부탄은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비트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3,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24년 기준으로 대략 5,94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세로 따지면 대략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비록 2022년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잠시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이후 가격 상승과 함께 수익을 회복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올해 7월 독일 정부는 범죄 활동에서 압수한 약 5만 개의 비트코인을 개당 5만 4천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현재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2배 가량인 약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독일 정부는 최소 24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을 놓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성급한 매각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4개월 전에 팔았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당선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코인 가격의 향방 또한 독일 정부가 모두 예측할 수 있었을까를 따져봤을 때 매수는 기술, 그리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독일 정부의 판단이 향후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이 매도를 주최한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국가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 속에서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유명한 분들 간의 의견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각 유명 인사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과거 강경한 태도와 달리 현재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석유나 원유와 같이 국가 비상시 활용 가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보고 있고요. 그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최근에는 이 목표를 무려 38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우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편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신착에 안착한다면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의 3%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을 순전히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주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미래의 화폐로 보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혁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재정적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둘러싼 유명 인사들 간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며 각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과세되려고 했던 내용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기로 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의 연간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 대략 5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유예 결정의 배경으로 투자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800만 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면밀한 준비 없는 성급한 과세 시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유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은 비트코인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고위험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더 이상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비트코인의 미래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